사화는 김세희의 충격적인 과거를 폭로하며 그녀의 잔혹한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오직 자신의 성공과 욕망을 위한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지능이 뛰어나고 돈까지 잘 벌던 남편은 그녀에게 쓸모있는 존재였죠. 하지만 남편이 사업에 성공하고 부동산을 증여하며 그녀에게 하고 싶은 것 다 하라고 하자 세희는 그야말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바로 남편을 독살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어가는 남편의 얼굴에 수건을 덮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그녀의 모습은 소름 돋을 정도로 비정했습니다. 심지어 딸 아연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조차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고 태연하게 자리를 뜨는 모습은 그녀의 사이코패스적인 면모를 부각시켰습니다. 세희는 자신의 난자를 끊임없이 채취하고 수정시켜 완벽한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기서 완벽함의 기준은 전적으로 그녀의 뒤틀린 가치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최연소 대통령의 정자를 빼돌려 자신의 난자와 수정시키려 한다는 암시였습니다. 이는 그녀의 욕망이 단순히 자녀를 얻는 것을 넘어 사회 최고 권력자의 유전자까지 탐하며 생명을 조작하여 권력을 얻으려는 광기로 변질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머리 나쁘고 못생기고 미련하고 세상하 등 쓸모없는 그런 인간들을 만들고 무책임하게 보시기에 좋았다. 너무하지 않아요? 라는 그녀의 대사는 인간의 가치를 철저히 유전적 우월성으로만 판단하는 그녀의 비윤리적인 사고방식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신과 동격으로 여기며 생명을 창조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이러한 불길한 예감은 아연이 잠입 끝에 도달한 거대한 난자 보관실에서 현실이 됩니다. 이 공간은 수많은 여성들의 난자가 마치 상품처럼 관리되고 있었으며 등급이 매겨진 DNA 정보들과 심지어 폐기 딱지가 붙은 아이들의 정보까지 존재했습니다. 이 비인간적인 시스템은 생명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인간을 유전자 정보의 조합으로만 여기는 김세희의 광기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연이 발견한 AH가 붙은 냉동 보관함은 그 끔찍함의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 안에는 엄청난 수의 실린더들이 들어있었고 포르말린 용액에 담겨있는 아기들의 모습은 경악스러움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김세희가 아이를 창조하는 것을 넘어 실험을 통해 완벽한 아이를 생산해왔음을 시사하며 AH가 그녀의 실험체들을 지칭하는 라벨일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드라마는 김세희의 광기 외에도 다른 인물들의 서사를 통해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최 형사는 3년 전 죽은 권강만 의원 아들 석수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권강만 의원을 찾아갑니다. 권강만은 처음에는 말을 돌리려 했지만 최 형사가 떠난 뒤 흥분하는 모습을 보여 석수 사건과 세희 조직 간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한편 자신들이 직접 당한 일과 앞으로 벌어질 끔찍한 현실의 윤곽을 파악하게 된 아이들은 더 이상 방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세희를 찾아 이 조직을 없애기로 결심하며 적극적인 반격에 나섭니다. 특히 아연은 난자 기증을 한 여성이 가진 카드를 훔쳐 통신 안경을 착용한 채 비밀 조직의 중심부에 과감하게 잠입합니다. 그녀의 용감한 행동은 드라마의 전개에 큰 동력을 부여했습니다. 세희의 조직은 마치 난자 채취 공장처럼 수많은 젊은 여자들이 줄줄이 난자를 채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빈다는 사실에 조직이 분주해지는 모습은 이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비인간적으로 운영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연은 이 혼란을 틈타 담당 간호사를 기절시키고 위장한 뒤 메인 시스템에 접근하여 해킹을 시도합니다. 그녀가 시스템에서 발견한 1000명이 넘는 구매자 리스트와 DNA 데이터로 원하는 아이를 창조하는 시스템은 아이들을 다시 한번 경악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GPS가 발각되면서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정연은 즉시 건물 봉쇄령을 내리고 아연을 쫓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던 아연은 숨어든 곳에서 낯익은 그림을 발견하고 놀라는데 그곳에서 검사를 기다리던 또 다른 아연과 마주치는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또 다른 아연의 등장은 김세희의 실험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시사하며 아연의 정체에 대한 미스터리를 증폭시켰습니다. 통신이 끊기고 시우가 아연의 얼굴을 보고 놀라는 모습은 이 마주침이 우연이 아님을 암시했습니다. 쫓기던 아연은 거대한 난자 보관실까지 밀려 들어갑니다. 정연은 아연을 잡기 위해 총질을 서슴지 않고 부하들이 죽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냉혹함을 보였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아연은 독하게 마음먹고 AH 보관함의 폭약을 터뜨려 버리는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이 행동은 도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얽힌 끔찍한 진실에 대한 저항이자 김세희의 광기 어린 계획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었습니다. 이번 사화에서 염정아 배우는 남편을 독살하는 장면에서의 섬뜩한 침착함, 생명윤리법을 고치라고 압박하며 자신의 뒤틀린 신념을 관철시키려는 오만함, 그리고 대통령 부부를 이용하려는 치밀함까지 염정아는 김세희라는 캐릭터의 복합적인 악인 면모를 입체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아연이 폭약을 터뜨리면서 떠올린 코앞에서 버림받았던 기억과 심장을 꺼내오라고 했던 백설공주 계모가 사실은 친엄마였다며 공포를 심어줬던 엄마에 대한 기억은 그녀의 과거와 김세희와의 관계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김세희가 아연에게 내뱉는 아연아 내 딸 잘 지냈어? 여길 오면 어떡해? 그때 죽었어야지 라는 대사는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기며 두 사람의 관계가 적대적인 것을 넘어 친모녀 관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강력히 암시했습니다. 만약 김세희가 아연의 친어머니라면 이 모든 끔찍한 실험과 비극은 뒤틀린 모성애와 광기 어린 집착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며 드라마 아이쇼핑은 예측 불가능한 전개를 예고했습니다. 다음화를 기대하며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